우연히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엔 우연은 아닙니다. 야한 웹툰이나 야한 애니메이션 등을 보면 그 성표현물, 성착취물을 좀 보면 그러니까 옆집 누나가 성 관련해서 첫 경험을 해주기, 뭐 과외 선생님의 첫 경험 이런 식으로 특정 나이대, 주변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가 짜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현실에서도 가능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지금 친구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큰일은 내 편이 없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내 편이 누구인지를 헷갈리고 잘못 판단했을 때 일어나요. 늦지 않았어요. 얘기하세요. 이시은의 YMETV. 자, 오늘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그 성 관련 사건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명백히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소지가 보여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연 읽어보면 아줌마와의 성행위를 그만하고 싶어요 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남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랫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는 30대 아주머니와 우연히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빈집으로 불렀고 갑자기 저에게 덮쳐서 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밤늦게도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 이후에도 이런 관계를 몇 번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분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줌마가 그만하면 엄마한테 알리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관계라는 생각도 들고 들킬 것도 같고 무엇보다 이젠 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지금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 글에도 있지만 실제로 꽤 많은 부분에서 발견이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아랫집 아주머니였는데 뭐 옆집 누나, 과외 선생님인 여자,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오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해요. 미성년자들한테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런가 하고 좀 봤더니 지금 보면 우연히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엔 우연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라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라는 인식이 생기려면 그 행동에 대한 반감이 없어야 되고 약간 익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한 웹툰이나 야한 애니메이션 등을 보면 그 성표현물, 성착취물을 좀 보면 이런 스토리가 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누나가 성 관련해서 첫 경험을 해주기, 뭐 과외 선생님의 첫 경험 이런 식으로 특정 나이대, 주변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가 짜져요. 강간에 가깝게 성추행,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려넣기도 하지만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좀 흔히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걸 패턴화하는, 장르화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다. 뭐 재벌가의 남성과 좀 가난한 집의 여성이 만나서 가는 스토리. 아니면 특정 장르물에 대해서 뭐 영웅물, 히어로물, 아니면 이런 장르화된 그 패턴이 있던 것처럼 성 관련 착취물에도 이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현실에서도 가능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관용도가, 좀 수용도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 좀 싶은 씁쓸함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본인이 아주머님 즉 성관계를 한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루밍이라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의 약점을 틀어주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더 잃을 게 많을까,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을까를 틀어주고서 본인에게 관계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더 큰 위해를 가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지금 친구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큰일은 내 편이 없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내 편이 누구인지를 헷갈리고 잘못 판단했을 때 일어나요.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본인 편일 거예요. 이런 일이 아예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지.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마음 더 후벼파고 더 상처 주는 건 본인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부모는 그 사실을 내가 눈치 못 챘다, 내가 관리해주지 못했다, 내가 일을 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상황에 휘말렸는데도 모르고 넘어갔다, 거기에서 더 큰 상처가 생기고 무너지실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얘기하세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거나 약점을 잡힌 것 같다, 엄마가 좀 도와달라, 아빠가 도와달라,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건 같다, 그게 아닌 걸 알았으나 시도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서로 대화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본인을 휘말리게 한 건 분명히 그쪽,
게다가 성인인 상대방이니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아주머님이 먼저 본인에게 이렇게 성관계 하자고 제안했는지, 그리고 이걸 그만하고 싶다고 본인이 의사 표현을 했는데 계속 협박하고 있다라는지, 이런 것들이 카톡이나 문자 등 이렇게 물증으로 남아 있어야 처리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주머님과 연락을 끊지 말고 대화를 천천히 이어나가면서 그 증거 확보를 어머님과 같이 하신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갑자기 끊어버리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과 어머님이 남은 상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 편 확보 먼저 하세요. 엄마, 아빠가 내 편입니다. 참 이렇게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범죄들이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아이 편을 대주는 사람이 일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씁쓸한 내용이지만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으로 유사한 범죄나 상황에 본인이 처해져 있다, 저에게 개인적인 댓글과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관 혹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조언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